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4학년도 권선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두 점 사이 거리 물어봤습니다. x좌표의 차이 구해서 3해서 제곱하면 되겠고 y좌표의 차이 5해서 제곱해서 이렇게 구해가는 피타고라스 원리를 좀 이용한 풀이가 되겠죠. 9하고 25를 좀 더하게 해주니까 34 이렇게 돼서 4번이 바른 답입니다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평면 이론의 또 가장 기본적인 항목 중에 하나가 두 점 사이 거리죠. 확실하게 학습해둬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두 직선이 서로 수직입니다. 직선 사이 관계를 좀 물어봤는데요. 수직 이런 부분들은 기울기와 관련된 정보가 되겠죠. 첫 번째 직선에서 기울기를 구하면 y는 하고 구한 거니까 kx 할 때 이제 k가 되겠고, 두 번째는 y는 하고 정리면 2x 할 때 2가 기울기가 되겠죠. 수직이 된다는 얘기는 기울기고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원리니까요. 이 부분을 좀 기억하고 있다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의 정수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앞에 것부터 차분하게 풀어가면 되겠죠. x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4 크다 처리되면 되겠고, 뒷부분 들어오면 3x 이항시켜서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 공통부분을 곱바로 써가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범위를 구하게 되면 이때 이제 정수의 개수를 구하면 문제니까 2에서 빼기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6개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두 부등식 중에 이제 한쪽만 이렇게 등호가 좀 성립될 때는 이제 빼기 한 부분들이 개수가 되가는 거니까 이런 것 좀 참고하면 더 효율적으로 개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세점 ABC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의 무게중심좌표 구해달라. 무게중심좌표 구해주고 이제 미지수 좀 구하라 이런 얘기죠. 무게중심좌표가 3분의 평균 구하듯이 3하고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p 더하기 해준 결과, 평균 구하듯이 더하기 해서 3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 결과가 4입니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은 2 플러스 p는 10 이렇게 쳐야 되니까 p 값이 10입니다라고 결과 구하면 되겠고요. y좌표는 3분의 5 플러스 6 플러스 q 결과 이 부분이 3입니다라니까 11 플러스 q는 이꼴 9를 통해서 q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둘 좀 더하게 해주면 8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죠. 무게중심 구해가는 부분들이 이렇게 세 좌표의 평균을 구해가는 그런 개념, 이렇게 좀 구성되어 있다는 공식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 정확하게 잘 기억하면서 학습 진행해 되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평면 이론 특히 이제 풀어가는 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직선에 있는 x좌표, y좌표의 합 9하고 4를 좀 제곱해서 16해서 3제곱 그 다음에 4제곱해서 더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좌표를 좀 대입하면 되죠. 3 그 다음에 플러스 8 마이너스 1에서 절대값 이런 형태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5분의 여기가 10이 되는가요? 그럼 이제 거리가 2입니다라고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가는 공식 역시 매우 중요한 기초 공식에 해당하는 거니까 철저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x절편을 물어봤습니다. 직선 방정식을 구해서 풀 수도 있는데 지금은 좀 잘 살피면 1에 2 이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2, 3에 좌표 이렇게 되는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하는 게 이제 직선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좀 연결하고 나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좌표가 1에다가 여기 3에다가 y좌표가 길이가 2, 길이가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연결해 놓고 수산발 긋게 되게 되면 두 삼각형이 이렇게 거의 합동인가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제 가운데 부분이 이제 x좌표를 만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굳이 고민해서 풀지 않아도 x 값이 1, 3 가운데에 해당하는 거니까 2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선의 방식 구획해서 풀어가는 것도 거의 일반적인 풀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좀 약간 살짝 좀 도형적인 특징을 좀 이용해서 좌표 평면에다 좌표를 표시해가지고 풀이해줬으니까 이런 내용들도 좀 참고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평행한 두 직선이 주어졌을 때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 어디에서 거리를 구해도 어느 방향을 구해도 거리는 항상 다 똑같은 거죠. 그렇다면 3x 플러스 y 플러스 6 이 부분들 이제 부가 양있으니까 깔끔하게 돼 있으니까 이거 좀 놔두고 다음 부분에서 직선의 점을 하나 좀 고르면 되겠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이 0,4 이렇게 고르면 되는가요? 마이너스 R점에서 좌표를 하나 골라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고르고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3하고 1 있으니까 9 더하기 1을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고, 대입해 주니까 뭐 4 더하기 6 해서 절대값 이런 형태가 되겠죠. 루트 10분의 10 이런 형태가 됐으니까 루트 10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4번이 좀 바른 답이 되어가네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 어디에서 거리를 구해도 거리가 좀 항상 똑같아지는 거니까 한 점 이렇게 특정한 점, 편리한 점 잡으면 되겠죠. 좌표를 좀 잡아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 내용을 이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풀어가는 방법을 좀 생각하면서 풀이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B가 있습니다.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X축 위에 있다 이런 얘기죠. X축 위에 있다니까 Y좌표를 좀 알겠죠. 그럼 이제 Y좌표를 가지고 2대1 내분점 2 더하기 1 2대1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2에다가 그러면 2B 더하기 2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0 이렇게 처리되니까 B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겠고요. 3대4로 외분하는 점이 Y축에 있다. Y축은 또 이제 X 부분들 좀 신경 쓰죠. A하고 8 부분들 3대4 외분 3-4분의 24-4A 결과 이게 또 이제 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이제 이곳에서 A 값이 그러면 4, 6, 24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래서 A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개의 값을 좀 더하게 하게 되면 결과는 5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죠. 주어진 부분들은 뭐 x축의 점은 y값이 0이다. y좌표 값이 0이다. 그 다음에 y축의 점은 이제 이렇게 x값이 또 0이다. 예. 이렇게 주어진 그 좌표의 특징 이런 부분을 좀 살펴가면서 연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좀 열심히 구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x좌표, y좌표의 차를 구해서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차 연립을 좀 풀어갈 때는 이제 식의 특징을 좀 살펴야 되는데 이렇게 좀 0 되는 부분들이 이게 이제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1, 3에 2, 1 처리해서 플러스를 만들어내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인수분해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x 플러스 2y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y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요. 요걸 좀 이용하게 되면 x 값이 마이너스 2y 이런 부분들 좀 생기는데 이거 대입해주면 되죠. x에다가 마이너스 2y를 대입해주니까 4y 제곱 그 다음에는 또 대입하게 되면 또 2y 제곱 그 다음에 y 제곱은 14 이렇게 해서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6에 7이 되죠. 그럼 이제 y 제곱이 2가 된다는 이야기. 그럼 이제 y 값부터 나오는데요. y 값이 2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x 값은 마이너스 4 하나 나오겠고 y 값 아이고 잘못 풀었는데요. 잘못 풀었는데요. 2라니요. 루트 2가 돼야 되겠죠. 루트 2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루트 2 되면 그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 되게 되면 x 값은 플러스 2 루트 2 이런 형태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x좌표에서 y좌표를 좀 빼야 되는 건데 좀 커야 되는 거니까 이 아래쪽에서 구하게 되면 이제 3루트 2가 되겠죠. 3루트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현재는 큰 값이 되겠고요. 다음 걸 풀어갈 때는 y는 꼴 3x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대입하면 되죠. 주어진 식에 3x를 대입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에는 y제곱이니까 이거 좀 제곱하면 9y제곱이 되나요? 9y제곱은 역시 9x제곱이 되겠죠. 9x제곱은 14 이런 형태로 해서 풀이를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7을 x제곱 되는 거니까 x제곱도 2가 이렇게 좀 얻어져 가는 건가요? 해서 결과를 좀 얻어갈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제 x값이 루트 2 처리되게 되게 되면 y값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3루트 2 이런 모양 나올 수 있겠고 x값이 마이너스 루트 2 되게 되면 y값은 또 마이너스 3루트 2 이런 형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x 빼기 y를 하게 되면은 요 아래쪽 게 좀 크게 나오죠. 2루트 이렇게 좀 나오는데 뭐 가장 큰 걸 찾으려면 뭐 3루트 이런 형태로 계산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이미 구해 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정답 3루트 3번이 바른 답이 되가는 내용이 되겠죠. 일단은 2차 연립 풀어갈 때는 이제 맨 처음 주어진 식의 모양 부분에 따라서 풀이법이 달라지는 것을 매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능형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된다? 인수분해가 된다.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1차 부분이 얻어지는 거니까 그 1차 얻어진 부분을 그 다음에 대입해 가서 풀면 되는 거니까 맨 처음 주어진 식의 특징 이때 이제 풀이법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 좀 꼼꼼하게 좀 생각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을 지름이 약 붙여놓은 원과 직선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 지름이 양끝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제 중심에 해당하는 부분들. x좌표를 구하게 되면 6에 3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y좌표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이렇게 좀 이제 중심이 되겠고요.
한 점을 좀 골라서 할까요? 뭐 4, 마이너스 3 이렇게 좀 고른 다음에 또 거리를 좀 구하게 되게 되면 x좌표 차이가 1 차이 나고 1제곱, y좌표 차이는 1 차이 나는가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구하게 되면 이제 반지름 이런 형태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좀 풀어야 될 직선 부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좀 직선이 이렇게 있다면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이제 반지름이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x 플러스 ky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처리됐을 때 루트 1 더하기 k 제곱 처리가 되겠고 중심 좌표 3 대입해주면 어이구 플러스 3 마이너스 3 소거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대입해 주는 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2k의 절대값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반지름 루트 2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해서 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k 제곱 해주면 2배의 k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k 제곱은 2이 돼서 k 제곱은 1입니다라고 구해갈 수 있는 거예요. 되죠? 자, 이때 이제 양수 k 값을 물어봤으니까 플러스 1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지름이 양 끝으로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원 방정식 좀 쉽게 좀 구해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중심 좌표를 주어서 원의 중심,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 이렇게 구해가는 부분들. 지름이 양 끝으로 하는 원 방정식 구해가는 부분들에 뭐 공식 형태로 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좌표 있을 때 x-4 y-2 빼기 형태로 어이구 x-2 x 좌표일 때는 이렇게 빼기 형태 좀 이렇게 좀 쓰고요. 더하기 y 좌표에 더하기 3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는 0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좀 구해가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은 뭐 중심 좌표하고 반지름만 알면 되는 거지 원 방정식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뭐 정보를 좀 제공해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챙겨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부등식의 해를 좀 열심히 구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절대값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항식에서 절대값을 이렇게 모으는 게 좋겠죠. 더하기 2배의 절대값 x 마이너스 이런 부분들 이항식에서 x 플러스 11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식하고 그 다음에 1차식하고의 관계 이런 형태의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그래프 모양을 좀 신경 쓰면 더 좋죠. 둘 다 음으로 풀리게 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 형태가 되겠고 하나가 양으로 풀리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울기 3 이런 형태로 해서 이건 좀 꺾여져 가는 부분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4하고 여기가 2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런 부분을 좀 이용하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를 좀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6에 여기 좌표가 8이 되거든요. 8 이렇게 좌표가 8이 아니네요.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12가 되네요. 좌표 12 이렇게 쳐야 되는데 마이너스 4를 대입해주면 12보다 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선은 좀 이 아래쪽을 이렇게 좀 지나는 그런 내용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죠? 2 대입할 때는 더 위쪽이겠죠. 2 대입하게 되면 여기 이제 6이 되겠고 2 대입하게 되면은 13 이렇게 되는 거니까 대략 직선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가는데요. 그래서 만나는 좌표를 좀 구해서 직선이 위쪽이니까 이런 부분을 구해간다. 이렇게 대략적인 문제의 뜻 파악을 좀 진행하면 산수를 좀 이렇게 계산 연산해서 나온 부분만 구해가면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음으로 풀리고 마이너스 x 여기는 양으로 풀린 거죠. 이게 자꾸 실수하면 안 되는데 여기는 양으로 풀리고 뒷부분이 음으로 풀려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부분들하고 x 플러스 10이라고 만나는 부분들 그럼 이제 마이너스 x가 됐고 이항시켜서 2x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가 8에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그래서 x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 해서 만나는 이 좌표 좀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나는 좌표는 둘 다 양으로 풀리는 거죠. x 플러스 4 여기는 2x 마이너스 4 이런 부분들 하고 x 플러스 11 이런 부분들 이렇게 풀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좀 소거되는 거겠고 이게 또 이렇게 약분되는 거니까 2x니까 x는 2분의 11 해서 좀 나오면 되는가요? 그래서 좌표를 구해야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요 사이 범위가 바로 직선이 더 큰 쪽 해서 문제 부등식에 해당하는 이제 범위를 구해가는 거죠. 범위를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때 무엇을 구하라고 했나요? a분의 b 이렇게 구하라고 했나요?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10이 답이 되겠군요. 마이너스 3분의 11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냥 뭐 범위를 열심히 나눠가지고 범위를 이제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 x 값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x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범위를 좀 나눠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프 모양을 좀 살짝 좀 이용하게 되면 범위를 굳이 나누지 않아도 언제 답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설명드린 절대값 그래프 해석해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원의 점에서 그은 접선을 L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접하고 수직인 구해야 되는데요.
원이 좀 이렇게 그려 있다라고 치게 되면 6, 마이너스 3 해주면 6에 마이너스 3 좌표를 뭐 이런 데로 이렇게 적으면 되는가요? 이런 데서 이렇게 좀 접선을 그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또 구해야 될 것은 이거에 또 접하면 수직되는 거니까 수직이면 이쪽에서 이렇게 수직 모양 만들면 되죠.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접 처리가 아이고 정사각형 모양이 되는데 정사각형 모양이 안 되네요. 야 이제 큰일 났는데. 어쨌든 제 모양을 보게 되면 이쪽 좌표가 6, 마이너스 3 돼 있는데 수직 관계가 되려면요. 여기 좌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3,6 이런 형태가 되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6분의 3 이렇게 되는데 수직돼야 되니까 여기가 3분의 6 이런 형태로 처리해주면 좌표를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직선의 방식을 접선의 방식을 만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3x 플러스 6y는 45 이런 형태로 해서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y절편 구해달라 이런 얘기면 x에다 0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y절편은 6분의 45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러면은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약분을 좀 해야 되겠죠. 약분하게 되면 2분의 3을 약분하니까 15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 요 부분들이 K값이 되겠습니다. 4K제곱이네요. 그러면 4K제곱, K제곱 때 이제 2는 제곱돼서 4 소거되고요. 그럼 15제곱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225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좌표들에서 이제 기울기를 좀 이렇게 구해간 걸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든 요 좌표를 이렇게 좀 찾아간 거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를 좀 효율적으로 센스 있게 대처하는 방법이니까 주어진 뭘까요? 좌표의 특징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가면서 문제 해석해가는 부분에 연결시켜서 풀이 진행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권선구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점에서 원의 접선을 좀 긋겠습니다. 접점을 PQ라고 했을 때 삼각형 넓이를 물어봤습니다. 원 방정식 일단 좀 열심히 좀 구해야 되겠죠.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쳐야 되나요? 그 다음에는 이게 그럼 얼마가 되죠? 문제에서 열심히 4, 1, 5, 5에서 이제 2 이렇게 쳐야 되겠군요. 이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좌표를 좀 이제 표시 좀 해볼까요? x 좌표가 1, 2, y 좌표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반지름이 루트 2가 되게 되면 이런 점을 좀 지나야 되는 거죠. 좌표를 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좀 열심히 좀 구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열심히 또 긋는 접점 자체는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y좌표가 똑같은 건가요? 지금 여기가 좀 2, 마이너스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곳에서 긋는 거죠. 이런 곳에서 좀 열심히 또 접선을 긋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접선을 좀 이렇게 그었을 때 재미난 부분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된 모양들, 그죠? 이렇게 좀 처리되면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이 거리가 2거든요. 근데 반지름이 루트 2 되면 이제 루트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게 좀 직각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형태로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좌표를 좀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좌표에서 이런 부분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1, 1 이런 모양이라서 여기 좌표 자체가 하나가 1, 0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가 x좌표가 1 이렇게 되겠고 y좌표가 한 칸 더 내려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해서 좌표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좌표 자체를 좀 쉽게 구해간다 이런 얘기죠.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불의 좀 핵심이 되겠네요. 이렇게 좀 열심히 그었는데 문제에서 OPQ 넓이를 구하라겠네요. 그럼 이제 좀 좌표를 좀 다시 한번 표시해주면 여기 원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1,0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한 칸, 두 칸 내려가 이런 건가요? 이런 삼각형이 되는 거 이렇게. 그죠? 이런 삼각형 넓이를 좀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1, 2 이렇게 처리되겠고 2분의 1 처리됐으니까 넓이는 1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도형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만나는 좌표를 매우 효율적으로 풀어간 이 과정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어진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센스 있게 좀 풀어가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좀 뭔가요? 좌표 평면에다가 원 방정식 그다음에 접선 이런 것들을 좀 표시해가면서 학습해가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거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 원하고 그다음에 점이 있습니다. 반지름 3, 그렇죠. 원 위에 점이죠. 점이 있습니다. 원 위에 3, 4분의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그다음에 접선인가요? 수선 발을 H라고 하고 그다음에 접선이 만나는 점 A, 알겠습니다. 근데 3대 1 외분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 P점 좌표를 A, B 좌표 놓는 것부터 시작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접선 방정식은 AX 플러스 BY는 9 이렇게 돼 있으니까 X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Y에다 0 이렇게 쓰니까 X좌표 자체가 즉 A점 좌표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A분의 9, 0 이런 형태로 좌표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P점은 A, 돼 있고 B점은 뭐 3, 이렇게 줘져 있는 거니까 이런 내용을 이용하면 되겠죠. AH 부분들을 3대 1로 외분한다. 이렇게 3대 1 이렇게 되니까 2대 길이비는 1대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걸 좀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길이는 그러면 B에서부터 A까지 길이를 구하면 좋겠군요. 그러면 3-A분의 Q에서 길이 구해간 것은 그러면 BH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A를 길이에 이제 3배를 한다. 이렇게 좀 처리해서 식을 세워가면 되겠습니다. 9에다가 여기 3a 이렇게 처리되겠군요. 3-3a 플러스 3a 9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분의 9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분의 3 이렇게 처리되겠고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이런 형태로 해서 구해가면 되는 거군요. 그럼 이제 a 값이 3하고 마이너스를 나오는데 a 값 당연히 3, 4분면점이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a점 좌표를 구하게 되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9,0 이렇게 좌표들을 좀 구해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P점 좌표도 중요하네요. P점 좌표 마이너스 이렇게 되게 되면 원 방정식에 좀 대입을 해가는 거니까 8이 되겠죠. 그럼 이제 2루트, 마이너스 2루트 2 해서 P점 좌표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삼각형 PAB의 넓이를 구해달라. 그럼 어떻게 되나요? 3에서부터 마이너스 9까지 하면 12가 되겠죠. 2분의 1에다가 12에다가 높이가 2루트 이렇게 처리되겠네요. 이렇게 처리해서 그러면 이제 삼각형 넓이가 돼가는 거니까 삼각형 넓이는 12루트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5번이 바른 답 돼가는 내용 어떻습니까? 그럴싸하게 좀 잘 처리됐나요? 하나하나 좀 절차를 좀 밟아가면 되는 거죠. 3, 4분면 원위에 있는 점 좌표 넣고 접선의 방정식 접선이 또 x축을 만나는 거니까 이렇게 x절편에서 좌표 찾고 그 다음에 외분한다라고 했으니까 그곳에서부터 이제 길이비를 이용해 가지고 그죠? 길이비를 이용해서 문제에서 이렇게 a 값을 좀 찾아가는 뭐 좌표를 찾아가면서 전체적인 뭐 a 좌표, b 좌표의 좌표를 좀 알아서 넓이를 자연스럽게 구해갈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도형에 사용되어 있는 공식들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 좀 점검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좌표 평면에 이 점수가 있고 그래프의 점도 주어져 있습니다. 접선 모양을 열심히 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수직인 직선도 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접선이 만나는 좌표 그 다음에 수직인 직선이 만나는 좌표 열심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무게중심 좌표까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기울기 모르니까 m 처리해주고 있고 x 플러스 1 플러스 이렇게 해서 접선 방식을 만들면 되죠. 그럼 이제 x 제곱하고 mx m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이항시켜서 x제곱 마이너스 mx에 마이너스 m 플러스 1 처리되겠고 접하는 거니까 판별식 조사하면 되죠.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이게 이제 는 0 풀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런 거니까 이게 이제 m 플러스 2의 제곱은 0 처리되니까 m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직선의 방식이 완성된 거죠. 마이너스 2 x 그럼 어떻게 된가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이렇게 쳐야 되는데요. 그럼 시점 좌표가 0,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시점 좌표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L한 직선 방식도 구해갈 수가 있겠죠. y는 2분의 1에 x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돼서 x 제곱하고 요 관계를 풀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2배를 좀 해줄까요? 2배 해주면은 이게 2x 제곱 되겠고 여기는 어떻게 된가요? x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처리 되겠죠.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처리 되니까 1, 2에 1, 3 이런 형태로 풀이가 되는가요?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2분의 3,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4분의 9 해서 좌표 A점 좌표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A점 좌표, C점 좌표, B점 좌표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됐을 때 이제 무게중심 구해보면 되는가요? 3분의 0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되겠습니까? 2분의 1에 6분의 1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y좌표는 3분의 y좌표가 이렇게 소거되고 그냥 4분의 9 가면 되겠군요. 그러면 4분의 3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이제 또 이제 두 좌표가 나왔는데 뭘 하는 거야? 좌표 또 곱을 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6분의 1 하고 4분의 3을 이렇게 곱하겠다. 이것도 약분이 되죠. 8분의 1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1번 바른 답 되가는 내용. 접선 열심히 기울기 구해 가지고 직선의 방식 구해서 그다음에 이제 둘 사이의 관계 풀어서 판별식 띄는 지형을
분별식은 0입니다. 중근가주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구해간 거죠. 그래서 L2에서 C점 좌표도 구하고 기울기도 구하고 그 기울기를 통해서 L1의 기울기도 안 거죠. 그래서 또 L1 직선 방식 찾아서 A점 좌표 찾는 과정까지 뭐 특별하게 아주 많이 어려운 이론을 구성된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주어진 정보를 하나를 구해서 그 값을 좀 이용해서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하고 이렇게 좀 절차를 밟아가듯이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좀 꼼꼼하게 평상시에 수직 다루는 연습도 좀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요. 연습장 펴놓고 연습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15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연립 부등식 절대값도 있고 이건 뭐 범위 그대로 표시하면 되는데 문자가 돼 있죠. 만족시키는 또 정수가 14개가 돼야 된다라고 풀었습니다. 위에 있는 부분들을 구하게 되면 2분의 1을 중심으로 해서 2분의 1만큼 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2분의 1에서 그럼 뭐 1이잖아요. 1 그다음에 0 이렇게 해서 범위를 쭉 이렇게 표시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 3, 4, 5 이렇게 가겠죠. 근데 지금 A 값이 15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15를 좀 집어넣으면 얼마인가요, 이게? 15를 좀 대입해주면 2분의 3, 2분의 9, 2, 3, 4, 5, 2분의 9. 그럼 이제 4점 여기인가요? 이런 점이 좀 되겠죠? 좌측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2분의 9, 여기다 또 15를 대입하니까 2분의 24, 15. 여기 똑같은데요. 그냥 점 하나인데요. A 값이 15가 되면 이렇게 점 하나가 되어 있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A 값을 그럼 이거보다 키워가야 되는 거죠. 키워갔을 때 범위 표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10분의 1이고 2분의 1 형태로 줄어들어가니까 이게 지금 A 값이 움직일 때 5배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까지 커져가면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가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될 때 그러면 정수가 나오게 되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니까 안 되네요. 요거보다는 조금 더 좀 큰 형태가 되는 그런 정수값이 14가 되면 어떻게 되죠? 14 되는데요? 14. 요만큼 움직이면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A 플러스 3 요 값이 5보다 조금만 5까지 돼도 되는 거죠. 범위 표시해서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좀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다음에 6 이렇게 될 때 일찍 더 증가하면 여기 더 많이 증가해 가는 건데 어쨌든 뭐 그래도 여기가 구멍이 뽕 뚫어져 있으니까 좀 더 커져가 되는 거군요.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 둘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는데 그죠? 마이너스 1이 있어서 이 숫자가 지금 우리가 좀 풀어야 될 부분들이 이곳에서 이곳까지 이렇게 뭐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렇게 좀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거는 여기 작은 숫자를 좀 이용하면 되겠고요. 일단은 이 큰 숫자를 보게 되면 5보다 크고 6보다는 좀 작은 이런 형태에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죠. 10분의 1a 처리해주면 3에다가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의 범위는 그럼 이제 20보다는 크거나 같고 30보다 작다 해서 이렇게 뭐 공통 범위를 좀 구해가는 형태를 좀 취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작은 값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a 플러스 12 이렇게 처리되는데 요 값은 지금 다시 따지면 여기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아까 이 숫자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곳에 마이너스를 보다 커야 됩니다. 라는 형태에서 또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a 마이너스 10 되겠고 마이너스 13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a 값을 구하게 되면 그럼 얼마가 되는가요? 여기 이제 20보다 크거나 같고 똑같이 처리가 되죠. 아까 20 나왔으니까 이쪽은 20 얼마보다 작습니까? 26보다 좀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해서 결과물을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공통범위를 열심히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A의 최소값, 최대값들 좀 열심히 좀 구하라 이런 얘기죠. 정수값이 이렇게 되고 있고 A 값이 또 만족하는 또 이상이 또 자연스럽게 되어 있으니까 이곳에서 그러면 제일 작은 수값은 20이 되겠고 제일 크게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니까 이제 아래쪽 범위가 돼서 25가 가장 좀 큰 정수값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두 값 더하게 해주십시오. 20, 25 더하겠으니까 정답은 뭐 45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아래쪽 범위 표시할 때 이제 문자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그 해당하는 부분들이 14가 돼야 되는데 그가 이제 2, 3, 4, 5 이렇게 좀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들어가는 내용 형태로 되어 있겠고 뭐 재미난 표현들은 A 값이 15가 됐을 때 이게 점이 이렇게 하나라는 거죠. A 값이 15가 됐을 때 이렇게 점 하나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이제 10분의 1로 커져가고 마이너스 2분의 1로 커져가서 이게 좀 이제 커져가는 이 값 크기 자체가 5배 형태로 이제 좌측이 좀 늘어난다는 이런 사실들 주어진 이 값의 특징들을 좀 살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x값의 범위 주어져 있고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거네요.
해를 갖지 않으려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없다는 얘기는 x제곱에 a 플러스 4x 마이너스 a제곱, 이게 이제 0보다 오히려 크다를 좀 풀어야 되는 거죠. 이런 형태를 좀 풀어야 된다 라고 좀 생각하면서 풀이를 지금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 함수를 봤을 때 대칭축에 문자가 있네요. 이거 좀 오래 걸리는 풀이를 해야 되겠군요. 범위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범위가 되어 있는데, 대칭축이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 사이에 있을 때, 클 때 이렇게 좀 나눠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럼 이제 차곡차곡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대칭축 2분의 a 플러스 4 부분들이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마이너스 8에다가 a 값이 마이너스 12보다 작다 처리가 되겠고, 2분의 a 플러스 4 부분들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게 되게 되면 a 값을 보면 여기는 뭐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1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8이라는 형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번에 대칭축이 a 플러스 4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된 부분을 풀 때는 a 값은 그러면 뭐 마이너스 8보다 클 때 이렇게 좀 풀이해서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풀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4의 때의 함수값을 좀 조사해보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의 함수값은 주어진 식에 16, 4 되겠죠. 16, 4의 a 플러스 4 마이너스 a제곱 0보다 이게 범위 구멍이 뽕 뚫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과해도 되는 거네요. 그거 나갔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죠. a제곱 이항식해서 마이너스 4a 16, 32 마이너스 32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되겠고요. 그러면은 4, 8, 32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4에서 8입니다라고 나오겠습니다. 근데 12보다 마이너스 12보다 작아야 되는 건데 답이 없네요. 자, 그다음 이때는 이제 꼭 시점 좌표를 좀 열심히 구해야 되겠죠. 꼭 시점 좌표를 열심히 대입해야 되는데 주어진 식에다가 좀 대입해 주게 되면 어떻게 겠습니까? 2분의 a 플러스 4의 제곱 4분의가 되네요. 마이너스 4분의 a 플러스 4의 제곱 되겠고, 그 다음에 빼기 a제곱 처리 되겠죠. 빼기 a제곱 이런 부분들이 0보다 크다 돼야 되는데 이게 완전 제곱이잖아요. 완전 제곱인데 0보다 마이너스가 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건 좀 안 되겠죠. 답 안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범위에서 또 마지막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죠. 이때는 이제 함수 값을 얼마나 대입했죠. 요거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해서 이게 또 양수가 되면 되는 거죠.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4에다가 플러스 2에 a 플러스 4 마이너스 a제곱 0보다 또 이제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8 플러스 10 플러스 8에 플러스 12가 되는 거, 마이너스 1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럼 a 값의 범위가 1 더하기 루트 13 이렇게 쳐야 되겠죠. 뭐 1 마이너스 루트 13 이런 형태에서 범위를 좀 구해가지고 이 범위 안에 있는 것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럼 1을 중심으로 해서 루트 13이니까 루트 13이 그럼 3개씩 생기나요? 2, 3, 4 이렇게 되죠. 3개 생길 수 있겠죠. 루트 13이 9보다는 큰 거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좀 생기겠죠. 마이너스 8보다 크다는 부분에 아무 지장이 없죠. 이런 부분들이 만족해주는 정수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개, 7개의 정수가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정수 개수 7개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일단은 제한 변역 부분들이 일어나는데 좀 어려워진 건 뭐 대칭축 때문에 그렇죠. 대칭축이 이제 문자가 들어가 있어서 제한 변역의 왼쪽에 있을 때, 제한 변역에 들어갈 때, 제한 변역의 오른쪽에 있을 때 이렇게 크게 이제 3개의 파트 부분을 좀 나눠서 그때 이제 각각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이런 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연습장에다 좀 펴놓고 꼼꼼하게 이제 하나하나 좀 점검해 가면서 평상시에 연습을 좀 해둬야 또 시험 장소에서 또 풀 수 있는 거니까 평상시에 연습을 좀 꼼꼼히 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 두 점이 있습니다.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위에 있는 좌표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두 점 좌표 5,2, 2, 마이너스 5,2 이렇게 좌표가 있네요. 이렇게. 이것에 같은 거리가 있으려면 이렇게 좀 수직 이등분해야 되는 거죠. 5,2라는 점하고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 그러면 가운데 점 좌표가 얼마 되는 거죠? 7에 2분의 7, 2분의 1이라는 점이 있겠고, 요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x가 3 증가할 때 y도 3 증가인가요? 그럼 기울기가 1이었으니까 우리 기울기는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요 가지고 수직 이등분 방정식 구해갈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분의 7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x
2분의 7, 2분의 8, 4 이런 형태로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하고 이제 여기서 만나는 점을 구하면 되죠. y는 이꼴 2x 플러스 1하고 만나는 점을 구하게 되게 되면 3x는 3 이렇게 처리해서 x좌표가 1 이렇게 나오겠고요. x좌표가 1이니까 y좌표는 또 3 이렇게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죠. 이 부분들이 바로 직선의 접점이다. 이렇게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거리가 이렇게 있더니 이제 좌표 구하는 거죠. 됐습니까? 문제에서 B점 좌표 구해라. B점 좌표는 1,3이다 라고 답을 구해가는 내용. 수직이등분선 방정식을 이용했다라는 사실들 좀 기억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논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양수 A에 대해서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요. 만날 때의 길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원 주어져 있고 만난다 이런 얘기죠. 두 점에서. 근데 이제 뭐 길이가 둘 주어져 있으면 수산발을 긋게 되면 길이가 1 되겠고 반지름이 3짜리였고 이렇게 쳐야 되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2루트입니다 라는 얘기. 이 내용을 좀 이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x-ay 플러스 4는 0 돼 있겠고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5,3 돼 있겠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a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5 대입하면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이런 내용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2루트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좀 제곱을 좀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9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이게 이제 8에다가 a 제곱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식을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a 제곱에다가 그럼 얼마인가요? 이 부분이 플러스 6a에다가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럼 이제 a 플러스 7 a 마이너스 1에서 a 값을 구해갈 수가 있는데 a 값에 무슨 정보가 없나요? 양수 a 정보가 있군요. 정보가 있어야죠. a 값이 1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는데요. 직선의 방정식 그럼 y는 x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무게중심 좌표를 구해야 되네요. 그럼 좌표를 직접 구해야 되는데요. 어이쿠, 산수가 길어지겠습니다. 그럼 원방정식하고 교점을 좀 찾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a, b라는 형태로. 그 다음에 무게중심 y좌표만 구해야 달라.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입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5에 제곱 되겠고 y 자리에다가 x 플러스 4를 좀 대입하면 x 플러스 1이 되나요? x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대입을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구해서 처리하면 되겠죠. x제곱 2x제곱에다가 6이 12x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25, 26인가요? 26에서 9를 또 이렇게 빼면 되겠죠. 그럼 이제 17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를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인수분해 좀 잘 안 되니까 뭐 그는 알파 베타라고 해서 좌표를 찾아가면 되죠. 그럼 A점 좌표는 알파 직선 방식 알파 플러스 4 이렇게 B점 좌표는 뭐 베타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점에서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려니까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8 해서 구해가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3분의 두 군의 합이 마이너스 6 되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8 이렇게 처리해서 정답 3분의 2입니다 라고 y좌표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주어진 부분 뭐 인수분해 애를 쓰지 말고요. 나중에 이제 구해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근각에서의 관계로 대체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순간적으로 당황하지 않고 집착하게 풀이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는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통해서 문제에 주어진 정보 AB 길이가 2라는 정보를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루트 8로 좀 대체해간 부분들 이런 거 좀 신경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 이 좌표를 좀 굳이 찾으려고 하지 않고 좌표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간 부분들 무게중심 좌표 구할 때 이런 거 좀 신경 써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20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권선고시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k값이 1이다 라는 얘기는 x제곱 k2를 대입했으면 되잖아요. a 플러스 2x 그 다음에 a 플러스 4 이렇게 써졌는데요. 이 부분들이 실근을 가져야 되겠다. 실근 뭐 판별식을 넣는 거죠.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 플러스 4 실근 0보다 크거나 같다.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a 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4 수고된 거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2 0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할 수가 있겠죠. 뭐 굳이 인수분해 안 해도 되겠죠. a 그러면 작거나 같다. 루트 12가 되는 거니까 2루트 3인가요? 마이너스 2루트 3 또는 이렇게 처리해서 a 값은 2루트 3 이렇게 처리해서 크다 해서 a 값의 범위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k 값의 관계없이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겠다. 허근도 또 판별식 D를 넣어야 되는데요. 와. 근데 조진 a 플러스 2k
2k 플러스 a라고 할까요? 제곱 빼기 4배의 주어진 부분은 4k 제곱 플러스 a가 되네요. 4k 제곱 플러스 a 이렇게 처리해서 혹은 0보다 좀 작다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4k 제곱인데 마이너스 12k 제곱이 되네요. 12k 제곱에다가 중간에 k 부분들은 여기만 생기는 건가요? 그러면은 플러스 4ak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a 제곱에다가 a 제곱 마이너스 4a 이런 형태에서 0보다 작다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최고차가 좀 깔끔해야 되니까 12k 제곱 다시 쓸까요? 마이너스 4ak 플러스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a 0보다 크다 처리하면 되겠죠? 이제 k 값에 관계없이 되니까 k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됐는데 항상 성립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다시 또 판별식 해야 되네요. 4분의 d 이렇게 처리해서 이번에는 4a 제곱 와우 그래도 이제 빼기 플러스 12에다가 a 제곱 마이너스 4 이런 형태 되겠죠. 항상 0보다 크니까 또 0보다 좀 작다. 풀이를 좀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4 약분해서 3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4a 제곱 그 다음에 얼마가 4, 3, 12a가 되나요? 0보다 좀 작다 이렇게 처리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4a 공통에 a-3 이렇게 처리해서 답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최종 a 값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문제에서 맨 처음 아까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죠. 양수, 다른 문제 있었나요? 아이고, 이게 정신이 왔다 갔다 만들어야 돼. 그건 앞에 문제 있었군요. 주어진 부분에서 그냥 A 값의 범위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범위를 좀 답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일단은 허근 같습니다라고 해서 구했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K에 대한 식으로 또 나중에 좀 관찰을 해서 이게 또 이렇게 항상 또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K 값에 관계없이 즉 항상 성립하라 해서 또 다시 판별식을 또 써야 돼요. 판별식을 좀 두 번 쓰는 이 과정 자체가 조금은 좀 낯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20번 권선고시 문제 마지막 문제. 판별식을 좀 두 번 쓰는 좀 살짝 까탈스러운 점이 있는데 정확하게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신경 써서 풀어야 될 도형적 요소라든지 뜻 파악하는 요소가 관여된 그런 문제들이 몇몇 보였는데 이번에 또 학습해가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권선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